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편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인의 이 편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약간 좀 치우쳤다, 편중되다 그런 뜻이죠. 이 인자는 도장인, 권리, 권한 이런 것들을 뜻하는 그런 인입니다. 도장인이죠. 그래서 편인, 지난 시간에 배운 정인과 편인을 간단히 비교하자면은 정인은 국가고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거죠. 그리고 편인은 국가고시가 아니니까 수시, 그러니까 수시 전문적인 그런 좀 기술, 특수 자격증 이런 것들이 좀 가깝겠죠. 정인이 이제 국가고시나 정시라고 하면은 편인은 수시가 되겠죠. 수시. 그런 지방 자격증이나 특수 자격증 이런 쪽이 더 편인에 가까운 거고, 정인이 꾸준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편인은 약간 상황이 좀 임박했을 때 벼락치기로 하는 그런 일이나 공부도 역시 벼락치기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편인이 좀 강한 사람들은 계속 놀다가 시험 하루 전날 그냥 한 방에 다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인이든 편인이든 이런 인수가 좀 없으면은 어머니와 좀 인연이 박할 수가 있죠. 어머니와 인연이 좀 박하다. 이혼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어렸을 때 조금, 나쁜,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도 있는 거죠. 특히 편인은 더 그렇습니다. 편인을, 편인성으로 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생각해보자면은, 약품, 종교용품도 됩니다. 건강식품, 주식이 정인이라면, 그러니까 건강식품은 좀 보조식,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런 사주, 역학, 이런 쪽도 편인성의 공부가 됩니다. 신비주의적인 것들, 기체험, 최면, 이런 것들도 편인성에 당연히 속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공부가 아닌 뭔가 색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마음이 끌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편인성을 더 알아보면은 병원도 편인성에 가깝고요. 이런 약사나 한의사 이런 분들도 편인으로 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편인이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하더라도 종교나 철학, 의학, 약학 이런 쪽에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정인과 비교해 보면은 정인은 교육학이나 인문학, 사회학, 어문계열 이런 쪽이라고 했으니까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정인과 편인을 비교해 봤을 때. 잠시만요. 그래서 정인과 편인을 비교해 봤을 때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편인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면 좋은데, 약간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채워준 게 아니라 편인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보다는 내가 있는 것들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처럼 내가 없는 부분을 알뜰살뜰하게 챙겨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나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를 챙겨준다. 계속 공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은 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회사 회식 때 뭐 가끔은 소고기도 먹고 싶은데 뭐 이 회사는 맨날 회식이면 뭐 삼겹살 뭐 이렇게 계속하는 거죠. 뭐 삼겹살을 좀 바꾼다 그러면은 뭐 오겹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좀 잘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편인성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편인 같은 경우는 환경 자체가 좀 그러니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도 보더라도 좀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시기, 뭐 혼란기, 뭐 전쟁통 이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럴 때 성현이나 위대한 사상가, 철학자 뭐들이 많이 나오죠. 뭐 예수님 같은 경우도 뭐 태평성대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좀 어려운 시기에 나오셔가지고 뭐 만 중생을 좀 구제하고 부처님인가요? 하여튼 예수님도 그 당시에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나오셔가지고요. 이처럼 편인이 있으면은 주위 환경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환경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부족한 것들이 좀 느껴지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족함을 좀 이렇게 느끼면서 자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이런 부족한 것들을 좀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좀 발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뭔가 부족하다 싶으니까 뭔가 그러니까 생각을 좀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지기도 합니다. 뭔가 부족한 거에서 오는 뭐 그런 뭐 부족함을 좀 채우기 위해서 계속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인은 약간 모사나 계략, 책략 등 뭔가 좀 설계를 하고 하는데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이 있는 분들이 좀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편인성이. 그래서 편인성은 머리가 좋다고도 합니다. 이런 편인 같은 경우는 좀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에서는 나오지 않는 약간 삐딱하지만은 공감이 가는 그런 글이나 노래 가사들을 쓸 수 있는 것도 이런 편인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뭐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서 살면 생각하고 그러면 다들 그만해지지 않습니까? 개성도 없고 튀는 그런 부분도 없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은 이런 편인성 같은 경우는 편인은 확실히 생각 자체가 약간 튑니다. 상관이 튀죠. 상관이 튀는데 상관은 말이나 행동으로 좀 까불고 이렇게 좀 돋보인다라고 보시면은 편인은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약간 더 독창적일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생각하지만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 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랑 비슷하게 생각하지만은 난 다르게 생각해.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뭔가를 찾기 위해 항상 좀 생각하는 그런 면이 좀 강한 거죠. 이런 좀 차별화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방송, 연예, 예술 계통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추구하면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편의는 장인 정신으로도 연결해 볼 수도 있어요. 세상을 좀 이렇게 크고 넓게 보는 눈이 아니라 좀 하나만 골똘히 좀 계속 파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골똘히 연구하는 그런 부분도 좀 편의성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계속 뭔가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물리법칙이 좀 나오고 세상의 이치를 좀 터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흔하지 않고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좀 끝을 보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편인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인이 있는 분들은 좀 보편성과는 좀 거리가 좀 멀어 보이죠. 이런 보편적인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남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나 인생관보다는 뭔가 아까 얘기한 신비주의적이고 전생, 영적인 세계, 외계인들 간의 그런 만남을 꿈꾸기도 하고, 우주를 좀 생각하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잘 보면서, 이런 생각, 사고, 이런 생각의 차원이 일반적인 좀 3차원적인 세계를 좀 벗어난, 넘은 4차원, 5차원의 그런 세계를 좀 늘 좀 꿈꾸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인이, 그런 종교나 철학, 명상, 체험 등 정신적인 세계를 좀 탐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인보다는 더 강한 거죠. 이 편인 같은 경우는 환경 자체가 좀 잘 안 좋다 보니 편인은 일단 그 환경에서 내가 좀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눈치가 좀 빠릅니다. 눈치가 좀 빠른 거죠. 그러니까 내 펼쳐진 이 보여지는 세계가 내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근심이나 걱정이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이 편인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돌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이제 항상 점심 먹고 사무실을 딱 들어갔는데, 항상 이제 똑같은 날 중에 한 날인데도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사무실의 분위기를,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좀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실의 분위기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딱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직감력이 편인이 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딱 분위기가 딱 안 좋은데 편인은 금방 알아차리지만은 정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분위기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인은 약간 그런 게 좀 늦어서 웃고 떠들 때인지 조용히 있을 때인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정인은 약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눈치를 줘야 그때 그래서 또 알아듣고 좀 가만히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좀 정인이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만큼 정인은, 그러니까 편인에 비해서 약간 해맑고 좀 순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눈치가 없다 라고도 보는 거죠. 오행의 특성을 좀 알아볼 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오행의 특성을 알아볼 때,
목은 어떻고 화는 어떻고 막 이렇게 일주별로도 알아보고 그 화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오행의 특성 중에 그 화는 좀 뭔가 좀 이렇게 환하게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화가 있는 분들이 눈썰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화일주이든 사주에 화가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 판단 능력, 이런 눈썰미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화를 편인성으로 두고 있으면은 이런 직감력이나 볼 수 있는 뭔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욱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인이 화가 편인인 경우에는 그 능력이 더욱 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정인이든 편인이든 이런 인수가 좀 많으면은 나태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인, 편인이 좀 혼잡하든 운에서 편인 운이 오든 편인이 사주에 많든 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편인성이 더 이렇게 좀 치우치고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게을러지더라도 더 게을러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로 이제 게으름을 피우고 그러는 거죠. 정말 편인이, 그러니까 정편인이 혼잡이 되든 편인이 좀 많든 그러면은 극도로 이제 게을러질 수 있는데, 하지만은 이런 게으름 맨날 그 집에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생각만큼은 참 인생의 설계는 100세까지 200세까지 쫙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바닥에서 누워서 정말 나는 멋지게 살 거야 뭐 이렇게 쫙 구상을 참 잘합니다. 편인들이 뭐 빌딩도 잘 세웁니다. 그래서 생각을 참 찰지게 하는 거죠. 10층짜리 건물 하나 뚝딱 세웁니다. 그래서 건물 10층 정도 딱 있을 수 있어. 그러면 10층 있으면은 1층에는 음식 냄새가 좀 나니까 식당은 안 되고 좀 깨끗한 커피숍으로 임대를 주고 그 옆에는 와이프 좀 놀면 안 되니까 꽃집이나 아니면 복덕방 죄송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라고 해서 부동산 사무실 하나 차려주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임대 사무실로 해서 월세 받아먹고 5층부터 9층까지는 다른 월세방으로 이렇게 돈 받아먹고 10층은 내가 살 거야 이런 식으로 편인에 있는 분들은 참 놀면서도 그런 생각은 참 많이 합니다. 뚝딱 롯데타워도 본인이 만들었다 지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인 같은 경우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놀면서도 이런 그 편인들이 이렇게 집에서 놀다가 극도로 게으르게 놀다가 이불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운이 오는 거죠. 어느 운이 오냐? 재성 운이 오면은 이불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편인은 그러니까 제파인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제파인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 생기는 제파인인 거죠. 그래서
인수가 왕할 때, 편인이든 정인이든, 그러니까 인수가 혼잡이 돼 있을 때 재성운이 오면은 내가 놀다가,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좀 생깁니다. 이런 그 인수가 인수가 뭐 문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인의 문서를 보면은 정인의 문서는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좀 잘 바꿀 수 있는 그런 값어치 있는 그런 문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러니까 편인의 문서는 약간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뭐 매력이 없는 그런 문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편인은 좀 값어치 없는 문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인과 편인의 문서가 좀 이렇게 차이가 좀 나지만은 이 편인의 문서는 약간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정말 그 가치 없던 땅이 땅에 개발이 들어서는 거죠. 공단이 들어서던가, 스키장 리조트들이 들어서던가, 골프장이 들어서던가, 그래서 이런 정말 하찮게 보이던 그런 땅의 문서가 하루아침에 좀 노다지로 변하는 그런 부분이 편인의 문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편인들이 어떤 십성과 함께 있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편인이 어떤 십성과 같이 있으면 좋냐면은 편인은 그러니까 일간인 나를 생하죠. 그러니까 인수가 나를 생하다 보니까, 근데 일간인 나를 생하는데, 그러니까 나와 겁재가 있으면은 편인은 나를 더 생해줄까요? 겁재를 더 생해줄까요? 그러니까 편인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는 나는 무정한 관계이고 겁재는 좀 유정한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인은 나보다 겁재를 더 생각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편인운이 온다 그러면은 나보다는 겁재가 더 설치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겁재가 설치고 다닌다 그러면은 우리가 겁재하면은 겁재 이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재물을 이렇게 겁탈하거나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흉한 의미가 있죠, 겁재가. 그러다 보니 편인운에는 그러니까 재성을 좀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재성이 겁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편인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식이라는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도식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지 앞으로 안 들어보셨으면은 많이 들어보실 건데요. 도식이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도자가 그러니까 넘어뜨리다, 죽다, 이런 넘어지다, 죽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다, 죽다 이런 뜻인 거고, 식은 식신할 때 시기도 하고 밥식이기도 하고, 나의 먹을거리, 녹봉, 내가 식신이니까 꾸준하게 즐겁게 내가 하는 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식을 도식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밥그릇이나 밥상을 엎어버린다 라고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도식하는 은혜는 내가 내 밥상을 발로 차버렸으니까, 엎어버렸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밥상을 엎어버렸으니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게 없다 보니. 그러니 끼니 걱정, 근심, 스트레스, 심하면은 도식하는 운에 노이로제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식신 입장에서는 저 편인이 무슨 관계냐면은 식신 입장에서는 저 편인은 식신 입장에서는 편관 칠살의 그런 관계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경금이다. 그러면은 임수가 식신 아닙니까? 무토인데 병화를 쓰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경금 입장에서는 식신 임수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지만은 이 무토라는 편관이 임수를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식신이 있는데 편인이 식신의 그런 갈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간목이다. 그럼 병화가 식신인데 임수라는 이런 수가 수국화 하면은 이 병화가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정화다, 기토다. 그러면은 이 을목이 편인이 되는 거죠. 편인인데 정화가 나가는 이 기토, 식신을 목극토를 해버리는 그런 일도 두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계수, 을목, 신금 이런 관계도 두식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계수가 수생목을 하는데 이 신금이라는 편인이 금극목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베어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들이 도식의 작용인 겁니다. 그래서 식신 입장에서 편인은 칠살의 그런 느낌입니다. 느낌이 되는 거죠. 칠살인 거죠. 느낌이 아니라 칠살의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신격이나 그 사주에서 식신이 쓰임이 되게 좋은데 편인이 이렇게 바로 옆에 임해서 있으면은 임해서 있던가 아니면은 운에서 편인 운이 온다 그러면은 잘 나가던 그런 일도 좀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아니면은 나의 활동력이 좀 막히게 돼서 내가 집에서 쉬게 된다라고도 유추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러니까 일지가 편인은 효신이라고 해서 좀 안 좋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내 배우자 궁에, 그러니까 남자로 치면은 내 배우자 궁에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내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와이프가 할 일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사사건건 그 간섭을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겨서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로 편인을 배우자 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남편 자리에 친정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엄마 생각을 남편보다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친정 엄마 근처에서 좀 살기를 원하고 친정 엄마 의 도움을 좀 받기를 좀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편인을 일지에 두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편인이
이런 편인이 계모나 선생님, 스승, 상사, 조력자, 후원자 뭐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인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데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정인과 편인의 그런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나를 낳아준 엄마가 친엄마인데도 내 사주의 편인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엄마가 편인스럽게 나를 대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편인스럽게 나를 대해주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의 어머니가 나의 계모인데 내가 정인이 있다 사주에, 그러면 정인이 있다 그러면은 계모가 친엄마 이상 잘해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 자기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다 자기 복인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하고 살면 아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타고난 복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인이 좀 부러우시면은 내 안에 정인을 좀 스스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내 안에 정인이 있다, 정인이 있다, 이렇게 주문을 이렇게 걸어 보시기도 하고요. 뭐, 안 되면 부적에라도 정인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고이 접어서 갖고 다니시길 권해드립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진짜 내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 없으신 분들도 내가 정인이 있다, 정인이 있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정인처럼 행동을 하면은 정말 이렇게 사랑받고 정인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여져요. 그래서 없어도 있다 생각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뭐 내가 항상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행복하고 기뻐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 자체를 그렇게, 그러니까 뭐 나쁜 생각 아니니까 이렇게 먹으면은 나한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최면을 거시면 됩니다. 저 기쁘다, 슬퍼도 기쁘다, 뭐 기분 나빠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시면은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변합니다. 편인이 안 좋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이 안 좋은 경우, 역시 안 좋다 그러면은 안 좋은 의미들이 다 있는 거죠. 직장인들은 뭐 승진 당연히 안 되겠고, 좌천이 되던가, 뭐 시비나 구설, 뭐 그런 거 생길 수 있는 거고요. 편인이 안 좋다 그러면은 약간 변태적인 욕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환이 있고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역시 안 좋으니까 인색하게 되겠죠. 그리고 편인이 좀 머리가 좋다 보니까 사람을 교묘하게 농락하려고 하는 그런, 골탕 먹이던가 농락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고요. 도박이나 사기꾼들, 이런 협작꾼들에게 쉽게 그 꼬임에 넘어가서 봉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왜냐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좀 편중되다 싶으니까 이런 그 협작꾼들, 사기꾼들이 말이 좀 일리가 있어 보이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좀 편중되다 보니까 이런 사기꾼들이 말이 그러니까 일리 있네?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인 거죠. 또 이렇게 편인이 안 좋으면은 범죄 조직이나 이런 쪽에 가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역시 머리가 좋아야 좀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범죄도 저지르고요. 이런 편인은 운이 안 좋으면은 역시 뭐 배신, 싸움 이런 것들 많이 벌어집니다. 아니면 편인이 안 좋다 그러면은 오히려 머리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어리석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들에게 좀 기만당하고 기만 사기 똑같은 얘기인 거죠. 기만당하기 쉽고 스스로 좀 주체성이 좀 떨어지고 결단력이 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편인이 좋을 경우에는 재산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죠. 아까처럼. 그러니까 뭐 정말 이런 문서가 그냥 종이 한 장이었는데 이 종이 한 장이 이 문서가 정말 몇십 몇백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큰 집으로 이사 간다. 편인이 좋을 경우. 그러니까 작은 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집이 아니라 사이즈 정말 100평 이상 되는 그런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새로운 분야를 좀 개척하게 되는 거고요. 편인이 좋을 경우. 일이 잘 풀리고 도움을 받더라도 크게 받습니다. 크게 많이 받고 잘 나가더라도 아주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학문, 예술, 기술 이런 쪽의 분야에서 본인의 이름을 크게 날리는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편인입니다. 약간 극단적인 거죠. 그래서 정인이 좀 노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난 시간에 배운 평관처럼 한 방에 탁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역시 편인의 그런 속성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편인의 성향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편인 같은 경우는 기회가 왔을 때 잘 놓치지 않는 그런 그 센스를 잘 포착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좋은 능력도 있고, 약간 용두사미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시작은 하지만은 끝이 흐지부지한 느낌도 편인의 성향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편인은 좀 머리가 좋다고 하죠. 그래서 발명품, 특허품, 기획상품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히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편인에게는 좀 많이 있습니다. 사주에 편인이든 정인이든 함께 좀 있으면은 정편인이 이렇게 좀 있다 그러면은 수양어머니라고 하죠. 수양어머니 아니면 계모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좀 좋게 본다면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보모 밑에서 좀 키워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보모라고 하면은 부잣집 도련님들도 부모님 말고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런 보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이런 편인은 좋은 일보다는 좀 이렇게 나쁜 일에 좀 잘 끼어드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좀 나쁜 일에 좀 잘 가담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좀 괴상망측한 좀 생각들을 좀 하고, 때론 그런 것들을 좀 행동으로 좀 옮기다가 망신당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편인이 변태 사이코 스토커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항상 편인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편인이 도화나 귀문의 형살까지 같이 이제 중복되었을 때, 이게 중복돼서 좀 안 좋게 작용할 때, 그러니까 변태 사이코 스토커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편인이 아니라 도화의 귀문의 형살까지 이렇게 같이 다 짬뽕이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편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일, 그러니까 관성이 두 개다 그래도 뭐 두 가지 일이지만은 인수가 편인이면은 편인도 역시 부업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또 한 가지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편인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그 편인이 강하거나 인성이 혼잡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공주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왕자병, 공주병, 마마보이, 마마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자 같은 경우는 역시 편인이 많다 그러면은 자식을 잘 돌보질 않아요. 왜냐면 본인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뭐 자식을 잘 돌보지 않을 뿐더러 자식이 좀 잘 생기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좀 힘들게 자식이 생겨도 그 자식을 좀 잘 돌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편인, 정인, 편인 좀 알아보았고요. 그러니까 정편인 합쳐서 그러니까 이런 인수가 변해서 다른 십성으로 변했을 때 어떻게 좀 해석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변한다라고 하면은 뭐 삼합이든 육합 이런 걸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십성으로. 인수가 변해서 비겁으로 변하면은, 인수가 비겁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나를 도와주던 나의 윗사람이 나의 경쟁자가 돼서 나의 재물을 이렇게 좀 나눠 갖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좀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인수가 변해서 비겁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인수가 식상으로 변하면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 인수가 식상으로 변했다. 그러면은 윗사람이 좀 아랫사람처럼 변하는 건가요? 윗사람이 좀 아랫사람으로 변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죠. 부모님을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보살펴 드려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받은 내가 받은 것을 좀 식상이니까 식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식상으로 좀 쓸 수 있다. 그러면 인수가 재성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인수가 재성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문서가 돈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고요. 인수가 관성으로 변하면은 좋으면 승진하는 거고 나쁘면 소송, 분쟁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인수가 인수로 변하면은 그러니까 나의 후원자, 나를 도와준 사람, 나의 귀인이 좀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십신, 십성, 육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입문 과정인데도 하다 보니 좀 깊이 들어간 부분이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려우셨더라도 미리미리 공부해 두었다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으시고요. 앞으로 진도를 계속 더 나갈 건데, 진도 나가기 전에 좀 쉬어가는, 쉬엄쉬엄 쉬어가는 겸 해서 좀 재미있는 것들도 달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